안녕하세요. 서울 시민을 하늘의 태양처럼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이번 서울시장에 출마를 한 서울바라기 전현희입니다.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행정과 국정을 경험했고 삼선 의원으로서 정치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강남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고 또 강북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융합력을 갖춘 그런 후보다 자임합니다. 그동안의 저희 경력과 경험으로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온전하게 쓰면서 행복한 서울 시민을 만드는 데에 힘을 다하겠습니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오늘은 두 번째 손님으로 이분을 모셨습니다. 이제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 선거를 향한 시계바늘이 움직이고 있는데 정치권은 특히 국민의힘 쪽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여야 행정통합을 놓고서는 여전히 평행선만 달리고 있고요. 이 교착 상태를 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서울시장 후보로 도전장을 내민 분입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새 많이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서울시장 민주당 경선 후 5파전이 본격화됐습니다.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어제 사퇴를 했고요. 5파전에서 전 후보만의 어떤 승부처는 어떤 겁니까? 실력과 본선 경쟁력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실력과 본선 경쟁력. 네. 구체적으로 더 얘기해 주세요. 실력은 그동안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삼선 국회의원으로서 시민들의 민원을 한 해 1,000만 건 이상 이렇게 처리한 또 그런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의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민원에 대한 대처 능력과 정부와의 그 협상력, 설득력, 그래서 결국은 끈질기게 해답을 이끌어내는 그런 검증된 실력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다 생각하고요. 또 예. 하나는 지금 서울이 굉장히 보수화되어 있습니다. 보수화 지형에서 서울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려면 강남 3구의 경쟁력이 매우 중요한데 예. 저 같은 경우는 강남에서 국회의원으로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당선된 유일한 후보이고요. 예. 그리고 또 지금은 강북 지역인 성동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한강 벨트에서 시민들의 또 선택을 받은 그런 후보로서 강남북을 아우를 수 있는 융합력을 가진 그런 유일한 후보다. 그래서 중도층과 합리적인 보수층의 이 소구력이 있고 확장력이 있는 그런 후보로서 본선 경쟁력이 가장 있는 후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5분의 사진이 나갔는데 유일한 여성 경선 후보이시기도 합니다. 어제 서울 여성정책 8대 공약이라는 거 발표하셨는데 이렇게 좀 여성 정책에 중점을 두는 그 배경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일단 제가 유일한 여성시장 후보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예. 또 여성시장 후보로서 당연히 여성에 대한 그런 많은 공약과 정책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성 주간인데요. 예. 그래서 여성 주간에 서울의 여성들을 위한 그런 정책과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정원호 성동구청장 퇴임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례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고요. 이제 경쟁자시지만 전 구청장이네요, 이제. 가장 선두권에 있는 주자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이 경쟁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원호 구청장이랑은 지금 같은 성동의 구청장이자 또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동지의 관계입니다. 예. 그래서 동지로서 평가를 하면은 정원호 구청장이 구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훌륭한 일을 했고 예. 또 실제로 많은 주민들의 또 사랑을 받은 그런 구청장이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예. 근데 사실 서울이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의 작은 국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복잡하고 또 여러 기관들이 얽혀 있는 그런 시정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예. 그래서 행정이라 하면 국정 그리고 시정, 구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국정 경험을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장관급 기관장으로서 이렇게 3년 동안 이제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 구청장은 12년 동안 구정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그렇지만 구정보다는 좀 더 큰 범위의 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요. 예. 이런 정치력과 정무적 감각 그리고 또 중앙 무대에서 중앙부처 장관들과 대통령실과 청와대랑 그리고 국회랑
이렇게 조율하는 이런 능력이 필요한 그런 자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거기에서 지금 그런 시장이 되려면은 끈질긴 뚝심과 실행력, 실천력, 네. 그리고 협상력, 중재력 이런 것이 필요한데 정원호 청장의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스스로 노력했다기보다는 지금 일종의 반사체로서 지금의 이제 지지율을 얻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정도 되면은 다른 사람의 후광보다는 스스로의 능력과 검증된 실력으로 시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발광체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반사체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력과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후광이라 하면 뭐 일전에 이 대통령이 SNS에 칭찬 글을 올린 요걸로 제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네. 서울시장 경선뿐만 아니라 경기지사 경선도 그렇고요. 모두 좀 이게 친명 경쟁, 찐명 경쟁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의 현재 그 반명은 없다 생각합니다. 모두가 친명이다. 그래서 친명 경쟁이라기보다는 모두가 친명이다 그런 전제하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인정을 받을 것인가, 그런 게 가장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또 친명 외에도 그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 그리고 도덕성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선택받는 자리가 이번 이제 서울시장 경선이고 선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찐명은 당연한 거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실력과 도덕성과 비전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른 지역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오늘 민주당 단수 공천이 됐고요. 우상호 강원지사, 박찬대 인천시장 단수 공천 됐습니다. 이렇게 단수 공천으로 빠르게 결정하고 있는 이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민주당의 지방선거의 경선의 원칙은 전략은 없다. 그래서 후보가 여러 명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경선이 원칙입니다.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세 지역은 기존에 다른 후보들이 계셨는데요. 각자 여러 가지의 사유로 인해서 중도에 이제 출마를 사실상 포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단수 후보가 된 것이고요. 단수 후보인 이상 빨리 이렇게 공천을 해서 또 선거를 뛰게 하는 것이 승리를 앞당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가장 먼저 단수 후보로 확정된 곳에서 이 공천을 확정을 지은 것입니다. 예. 경선 주자이시기도 하지만 당 중진으로서 이번 6.3 지방선거 민주당 전체의 어떤 승리 전략은 어떤 걸로 좀 가져가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의 확실한 종식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 두 가지가 가장 민주당의 이번 확실한 선거 전략이다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무엇보다도 이번 지방선거는 사실상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성과를 국민들에게 심판받는 그런 선거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방선거의 확실한 승리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또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가지는 그런 선거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송영길 전 대표가 복당 후에 처음으로 정청래 민주당 네. 대표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교통정리가 될까라는 언론의 관측이 많았는데 일단은 송 전 대표가 당의 뜻에 따르겠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개항을. 제가 지금 오기 전에 지금 오면서 송영길 전 대표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와 뭐 어떤 취지의 말씀을 나눴는지 이런 것도 여쭤봤는데요. 일단은 특별히 공천과 관련된 그런 대화는 없었다고 합니다. 송영길 대표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또 우리 민주당의 전 대표를 지내신 분으로서 선당우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정치인이다 생각하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그리고 자신의 또 그 무죄를 받고 민주당에 또 다시 귀환한 그런 전 대표로서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 시청자들을 위해서 직접 통화를 해서 취재를 해주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근데 반면에 국민의힘은 지금 인물날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좀 경쟁력 있는 후보가 좀 띄워줘야 같이 좀 흥행이 될 텐데 국민의힘은 이렇게 좀 소식이 적거든요. 심지어 국민의힘 지도부가 최근에 안철수 의원을 직접 찾아가서
지선 좀 출마해달라 설득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일단 서울시장 후보군 국민의힘의 면면 어떻게 네. 좀 평가하십니까? 국민의힘의 지금 현재 현직 의원으로서 서울시장 출마가 거론되는 분이 나경원, 안철수, 신동욱 이 세 분이 지금 이제 거론이 되고 예. 있고 조은희 의원도 가끔씩 거론이 되시더라고요. 제가 그 중에 이제 한 분과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예. 서울시장 출마를 하고는 싶지만 출마를 했을 때 당의 후보로 결정이 되면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본선에서 승리 가능성이 좀 쉽지 않다. 그러면 국회의원직도 잃고 또 서울시장도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예. 이런 현실적인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현직 의원들 중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할 건지 말 건지 고민하는 가장 갈등하는 주요 원인이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 오세훈 시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될 걸로 보이고요. 예. 이번에 이제 윤희숙 전 의원께서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직 상실까지 각오를 하면서 승리의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는 시장에 출마를 할 것인지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서도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과 다름없다 이런 인식에는 좀 어느 정도 동의를 하나 보네요. 그런 이제 그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실제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데 그에 반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계속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서울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낙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지금 굉장히 보수화된 지형이거든요. 지난 대선에도 윤석열의 그런 내란 상황에서 치러진 대선에서도 사실상 서울에서는 사자 구도로는 민주당이 승리를 했지만 양자 구도를 대입을 해보면은 진보와 보수의 구조 하에서는 사실상 패배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상당히 보수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승리하기는 쉽지 않은 지형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끝까지 낙관할 수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후보로서도 본선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뭐 이건 또 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예. 강남에서 이겨본 그런 유일한 후보로서 본선 경쟁력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서울시장 경선을 오디션 형식으로 그러니까 예능 프로그램 뭐 복면가왕 이런 것처럼 네. 치르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오세훈 시장을 좀 견제하려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견제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오세훈 시장은 지금 뭐 오선 시장을 이제 도전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미 그 지지세나 이 서울의 조직력이나 굉장히 후보들 중에 앞서 나가는 예. 후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다른 후보들의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선거에 나서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칫하면 또 의원직을 상실할 예. 위험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후보들이 좀 더 이 서울시장직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뭐 오세훈 시장으로서도 나쁘지 않은 것이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살아서 오는 후보랑 같이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으로서도 역시 프리미엄을 인정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약간 같습니다. 최종 끝판왕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네. 예. 아까 민주당의 어떤 승리 전략을 첫 번째 내란 종식, 두 번째는 이제 대통령의 국정 성과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첫 번째 그 내란 종식 관련해서요. 장동혁 대표가 절윤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에도 지금 응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당 소장포 의원들이 좀 뭔가 포기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장 대표의 어떤 리더십, 흔들리는 리더십이라고 할게요. 6.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장동혁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거기에 헌신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은 이분이 지방선거를 포기한 것이 아닐까. 지방선거를 포기하고 대신 당권을 굳건히 하는 그런 길을 택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숨겨져 있는 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이다. 아.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엑스맨이라고 하죠. 예, 민주당의 선거에는 상당히 유리한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국민의힘의 대표로서는 대단히 당에 사실상 해당 행위를 하는 그런 수준의 행보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지금 영상 나오지만 도보 행진을 계획했다가 현장 의총으로 변경하면서 사법 3권, 네. 3법 이 거부권을 대통령에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통과가 됐고요. 이 대통령을 향해서 뭐 독재, 네. 역사적 죄인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대중들한테 소구력이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당의 지지율이 소구력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해요. 계속적으로 당 장동혁 대표 이후에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독재 뭐 이런 발언을 하면서 예. 이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이 거부권을 행사를 해달라. 그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예. 그런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무례한 거죠. 그게 뭐 사실상 통과된 그런 국민들의 의중이 담긴 법에 대해서 그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이것도 무례하지만 그 거부권의 행사를 해달라고 하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무리한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국민의힘이 이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하는 것을 우연히 이제 지나가다가 차량에서 지켜봤는데 예. 저기가 윤어게인 집회가 아닌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과연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까? 지금 전륜하라는 것이 보수층의 저는 주류의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보수층의 주류의 입장도 사실상 무시하고 자신의 그런 작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당을 저렇게 많이 망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끝까지 아까 낙관해서는 안 된다. 네. 약간 그러니까 민주당 뭐 지금 서울시 경선 후보들뿐만 아니라 모든 주자들이 자칫 자만하거나 하면 그러니까 표정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뭐 실제로 이제 한 지난번에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전국 지역에서 고르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어려운 지역에서도 승리를 많이 했었고요. 근데 그런 이제 상황이 다시 오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이제 많은 분들의 낙관론인데요. 예. 실제로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서울의 지방선거에 임하는 민주당 후보들이나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이고 또 보수화된 지형에서 그것을 딛고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최대한 겸손하게 그리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간다는 그런 심정으로 선거에 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사법개혁 관련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요. 노태학 전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정치의 사법화로 불신이 이어지고 있다.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고 법관들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의 사법화를 말씀하신 근거가 아마 정치권에서 법정에 이제 사건을 많이 가지고 가고 그래서 정치 문제를 법원에서 많이 다루게 되니까 법관들이 정치 중립을 가지고 이제 판정을 해야 된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님 사건 같은 이런 사건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게 그대로 인용이 이제 해석을 하면은 사법부에 대해서도 자정을 요구하고 중립적인 판단을 해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근데 반대로 지금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은 사법의 정치화가 저는 더 문제다. 예. 사법부가 사실상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후보의 그 사법부 대법원의 그 파기환송 판결 이거는 사실상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한 거 아니냐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정치 자제 그리고 사법부 입법부와 행정의 존중 상권 분립 정신을 대법원이 사실상 무너뜨린 게 아닌가 이렇게 많은 국민들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확하게는 사법부가 정치를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고 하지 않아야 되는 이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하는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제 주도해서 통과시킨 그 사법개혁 3법 네.
이 관련해서는 진보 진영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우려를 많이 공개적으로 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통과가 됐고 이제 곧 시작이 되겠지만 여전히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법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됐으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번에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사법개혁 3법은 그 내용이 이제 법 왜곡죄, 이것은 법관이나 검사들이 법을 왜곡해서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예. 그런 고의적인 범죄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는 것입니다. 예. 그동안 판사와 검사가 사실상 법을 이렇게 왜곡하거나 없는 증거를 증거로 인용하거나 있는 증거도 활용하지 않는 이런 것, 그리고 사실상 조작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실제로 검사나 판사들의 경우에는 수사하거나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규율하는 그런 범죄 혐의도 사실 불명확했고요. 그래서 법 앞에 국민들이 평등하고 그런 또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법관이나 검사들의 경우에는 이런 법을 이용해서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된 당연히 처벌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런 정신을 구현한 것이 법 왜곡죄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을 위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지금 재판 소원 소원제. 관련해서도 이거는 일부 특히 사법부를 중심으로 반대를 하지만 이것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고요. 또 최종적으로 위헌 여부를 판정하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것은 합헌이다 이미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심제다 이런 주장은 맞지가 않고요.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건 사심제가 아니라 기존의 법원에서 하는 것은 법률 위반을 다루는 그런 판결인 것이고 재판소는 헌법 위반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헌법에 침해하는 거냐 이걸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예. 서로 다른 판결이다 이렇게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그런 근본적인 정신이 담겨 있는 법이고요. 예. 재판관을 지금 정원한 증원하는 것은 지금 상고심 대법원이 재판이 계속 길어지고 또 사건이 밀려서 폭주해가지고 재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당연히 대법관을 더 증원을 해서 국민들의 제대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법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혁이다. 그래서 이 사법개혁에 관해서는 당연히 국민들께서 대부분 찬성하시고 또 실제로 국민들을 위한 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장 민주당 경선에 뛰고 있는 또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어제 여성 정책도 내신 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또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